청약 로또.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TV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이시연 씨가 청약 통장에 당첨된 이야기가 나온 적 있습니다. 출연진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지금도 선하네요. 청약 로또라는 말처럼 아파트 청약 당첨은 진짜 로또처럼 이루어지기 힘든 남의 이야기일까요? 코로나19에도 청약 영일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자료인 올해 2월까지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청약통장으로 돈 번 분들의 실전 노하우를 알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담당하는 직업의 특성상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약통장에 대해 잘 알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고 실제 기회를 잡기 위해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그분들의 청약통장 활용법과 실제 청약하는 데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저축 올바로 가입하는 법. 두 번째, 대출을 활용한 내 돈 10%만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 마지막으로 실전 청약 노하우. 이런 순서로 청약 당첨자, 그들만의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초년생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본부터 말해볼게요. 청약이란 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청약을 말하기 전에 분양권이란 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분양권은 신규로 짓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는 사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공급은 많지 않죠. 이때 누구를 먼저 당첨시켜야 할까요?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 않아도 느낌상 청약통장 빨리 가입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은 꼭 필요한데요.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진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공공주택은 딱 봐도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니 국가가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선호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죠. 혹시 LH, SH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처음이시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해요. 이건 처음 들어봤다 하더라도 LG자이, 롯데캐슬은 들어보셨죠? 이런 아파트들은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이것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으면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가 청약이 됩니다. 참 좋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니 여러 개를 많이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1인 1계좌, 그것도 딱 한 곳의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H은행에 가입했다면 K은행에 가서 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약을 해서 분양권에 당첨이 되고 나면 그 통장은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게 돼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돈 될 것 같은 인기 좋은 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써야겠죠. 불이백은 잔액이 1,500만 원까지는 최소 2만 원 이상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이 넘게 되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해요. 매월 불입하는 금액의 한도예요. 기억하세요. 젊은 남자 고객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최소 2만 원이라고 하니까 2만 원만 넣으면 안 되나요? 지난번 은행에 갔더니 이쁜 창구 직원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주면서 매월 2만 원씩 불입하셨다가 나중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지역별 예치금을 넣으시면 1순위 청약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뭐고 지역별 예치금은 또 뭐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말고 뒤에서 알아볼게요. 먼저 2만 원만 불입하는 것은 100점 만점 중 50점을 줄 수 있어요. 월 10만 원 자동이체 해야 100점이에요.
그 이유는 공공주택 당첨자 우선권 선정 기준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요건. 표가 나오니까 머리가 혹시 아파지셨나요? 그럼 제가 중요한 것만 간단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납입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순위 자격을 갖춘 수요자가 서울에만 300만 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 다른 우선순위 요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축 총액은 청약통장에 불입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한 번에 많이 불입해서 총액을 많이 하면 될까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따라서 월 10만 원까지만 저축 총액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오래 납입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의도죠. 공공주택 청약을 할 경우 매월 10만 원을 불입한 사람이나 50만 원을 불입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사례에서처럼 최소 금액인 매월 2만 원을 낸 사람과 매월 10만 원씩 불입한 사람은 24개월 뒤 저축 총액이 무려 192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 총액에서 많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난 모르고 2만 원씩 꼬박꼬박 24개월을 납입했다면 매월 덜 불입한 8만 원을 24개월분을 소급해서 지금 한 번에 내면 매월 10만 원씩 낸 걸로 인정해 주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2만 원씩 회차별 금액을 납입했다면 나중에 추가로 더 불입한 금액을 회차별 금액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절세 팁 하나 더 알고 가겠습니다.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월 20만 원을 자동이체하세요. 청약통장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한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불입 건수와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앞에 이야기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입해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맞잖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입한 것은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월간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최대 24회까지 누적 합산한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합산하고요. 이런 점 때문에 늦어도 만 17세에 매월 10만원씩 가입하라고 저는 주변 분들에게 권유합니다. 그럼 그 전에 가입하면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축 습관을 키우기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약통장은 기간별 금리가 있어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2만 원으로 불입하다가 만 17세 이상이 되면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금액을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평균 청약률 100대 1을 넘은 단지를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 마곡 9단지, 여기서 SH 하면 바로 생각해 내셔야죠. 공공주택이죠. LH와 SH 다 공공주택입니다. 모집 가구수도 적은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70% 선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마곡 9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에서 평균 6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인근 단지 시세 대비해서 3억에서 4억가량 낮은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로또 분양이란 말이 나올 수 있었던 단지입니다. 왜 공공분양 청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시겠죠? 그 외에는 브랜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영주택입니다. 그럼 민영주택은 어떻게 청약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이 지나야 1순위가 되지만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뿐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지역별 청약 예치금을 청약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의 잔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1회당 1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제한 없이 한 번에 입금하면 인정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청약통장을 2만 원만 입금해도 된다에 세모를 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은 나중에 한 번에 입금해도 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공공주택이 훨씬 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분양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월 10만 원 자동이체 하라고 한 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들으신 분은 쉽게 맞힐 수 있는 사례인데요. 청약통장은 한 번 당첨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또 신중해야 하는데요. 공공아파트가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불입한 청약통장을 일반적으로는 공공아파트 청약에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싼 반면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 청약통장 해지 사례입니다.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 빌려달라고 하기 뭐하고 내가 들어놓은 예금을 중도 해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도 그때는 생각을 잘못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 하네요. 청약통장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시간이 중요합니다. 가입의 차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질수록 그만큼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시간이 점점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고 그럴 때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대출을 활용한 내 돈 10%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실전 청약과 실전 청약 노하우 파트 2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2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